안녕하세요. 양아치 고릴라입니다. 자, 여러분, 오늘은 제가 항상 이제 음악이나 게임 영상만 올리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망막박리에 대해서 다루게 되었나 하면, 저도 18년도에 망막박리 수술 경험자고, 이렇게 유튜브나 인터넷 같은 데 찾아봐도 이 망막박리 수술에 대해서 이제 예우나 경험담 같은 내용이 많이 좀 찾기가 힘들어요. 이제 의외로 이런 수술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좀 정보가 부족한 것 같아서, 제가 이제 카페나 이제 오픈톡방이나 이제 저 스스로 이제 병원 다니거나 회복하면서 느낀 이런 정보들을 좀 공유할 겸해서 모처럼 좀 기특한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다뤄볼까 하니까 영상 퀄리티가 조금 부족해도 양해 부탁드리면서, 보시기 전에 양아치 고릴라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럼 시작해볼까요? 먼저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. 먼저 제가 수술하게 된 이 배경과 이제 좌절한 그런 내용들, 그 다음 이제 회복하게 된 내용들, 다음 세 번째로 제가 이제 회복하면서 느낀 세 가지 팁이 있거든요. 이런 것들 좀 공유 한번 해보고, 네 번째는 이제 수술하신 다른 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이제 질문들이 주로 몇 가지, 한 7가지 정도 있어요. 그런 거 한번 정리해서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2018년도였어요. 한 11월쯤이었는데 저 멀쩡하게 회사 다니고 있었거든요.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갑자기 띵 하고 잠깐 아프더니 왼쪽 눈이 한 반 이상이 안 보였어.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, 앞에 사람이 주먹으로 이제 손가락 피고 이게 몇 개냐고 왼쪽 눈으로만 보면 그게 분간이 안 될 정도였어요. 근데 저도 얼마나 그 둔팅이냐면은, 그걸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서 한쪽 눈이 잘 안 보임이라고 검색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마 안구 건조증일 거예요. 좀 흐리게 보인다고 생각을 했나봐. 그래서 저도 그게 그냥 안구 건조증인 줄 알고, 그냥 주말에 좀 불편하더라도 참다가 토요일 같은 때 오전에 잠깐 동네 안과 가서 치료 받아야겠다 생각하고, 일도 그냥 계속하고 좀 불편한데, 운동할 때도 조금 원근감이 없어서 불편한데도 그냥 계속 운동을 했어. 그러다가 이제 토요일에 동네 안과를 갔는데 이제 좀 심각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. 망막박리라고. 여기선 치료가 안 된대. 전신 마취를 해야 될 수도 있다고 소견서를 주면서, 이제 제가 청주 사는데 충북대병원이나 이런 데 큰데 가봐야 된대요.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멘탈 붕괴 와가지고 막, 그래서 큰 병원 가는 길에 막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. 사태가 전신 마취도 해야 돼서, 그 길로 가는 길에 집에 가족들한테 전화하고 막 회사 쉬고 수술하자, 어차피 큰 수술이니까 그냥 진짜 큰데 가서 하자 해서, 저는 그날 바로 청주에서 서울까지 가서 그 고속터미널역 근처에 있는 강남 선모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.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다행히 바로 집도 가능한 교수님이 계셨고, 엄청 저명하신 분은 아닌데 다음날 바로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. 바로 다음날 잡혔어. 전날 딱 하루 입원하고 다음날 이제 이렇게 전신마취하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. 제가 살다가 이렇게 전신마취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. 이제 가는 버스에서 내내 이제 좀 멘탈이 붕괴가 좀 많이 됐었어요. 이게 회사는 다시 복귀는 할 수 있나, 일은 다시 할 수 있는 건가, 돈은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건가, 또 이제 나중에 또 결혼도 하고 애는 낳고 살 수 있는 건가 하면서 되게 진짜 막 좌절감이 엄청 심했어. 다른 분들도 막 블로그 같은 데 읽어보면 막 울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저는 울 힘도 없었던 것 같아. 아무튼 이렇게 좌절을 하게 됐고 수술은 시작이 됐습니다. 우려와 달리 회복은 잘 이루어졌어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일단 제 진료 차트 이렇게 쭉 모아뒀거든요.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, 제가 아마 11월 11일쯤에 입원해서 12일날 아마 수술했을 거예요. 그래서 아마 퇴원하기 전에 아마 찍은 거일 텐데, 이때 보면 여기가 왼쪽 눈 시력이거든요. 0.02야. 제가 원래 안경 썼을 때 한 양눈이 0.8, 0.9 정도 나오는 수준이었는데 거의 그냥 바닥을 찍어버렸죠. 이거 그냥 안 보인다고 봐도 돼요, 진짜. 암울해요, 암울해. 아마 초반엔 아마 한 1, 2주에 한 번씩 진료를 계속 보게 될 겁니다. 그래서 보면은 그 다음 11월 22일이니까 일주일 있다 바로 갔네요. 근데 이때부터 시력이 조금 돌아오긴 해요. 의사들은 항상 그 최악의 상황만을 얘기해서, 시력 수술하고 나면 시력이 돌아오기는 어렵습니다. 그냥 보이는 정도로 만족하고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, 또 회복은 조금씩 되고 있어요. 이제 그 다음 보면 또 한 2주 있다가, 2주 정도 지났죠. 12월 6일에 가니까 다시 줄어들었어요. 0.32. 여기까지가
끝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, 자, 포기하지 않고 몸에 좋은, 눈에 좋은 거는 있는 대로 다 갖다 먹었어 그냥. 아, 물론 막 무식하게 때려 넣은 건 아니고 규칙적으로 잘 그 시기에 맞게 넣었습니다. 그래서 0.32가 됐고, 그 다음 진료 기록 보면은 한 2주 있다 갔네요. 12월 27일. 이때 보면은 시력이 0.63으로 조금 좋아졌어. 그리고 또 이때쯤 되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, 눈에 안약이나 스테로이드 계열이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안 넣게 되거든요. 이제 그 눈에 넣는 안약 성분 중에 산동 효과가 있는 것도 있어.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눈이 좀 흐려 보이게 돼 있어요, 그때는. 그런 거 끊고 나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. 아무튼 이때가 0.63이고, 그 다음이 이제 1월 17일 날 한 2주 있다가 또 갔네요. 그때도 변화가 없어요.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이게 끝인 줄 알고 이제 한 달에서, 망막은 잘 붙어 있으니까 한 달에서 한 두 달에 한 번꼴로 보자고 하시더라고. 그 다음 보면 3월 한 2개월 지나서 갔네요. 이때 보니까 한 0.8. 이 정도면 이제 솔직히 일상생활에 불편함은 크게 없어요. 양쪽 시력차 한 0.2 정도면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데, 여기서 좀 더 욕심을 내서 저는 꾸준히 관리를 잘 했습니다. 그 뒤에 보면 7월 정도, 이제 한 4개월 정도 쉬었죠. 가서 보면 1.0으로 돌아왔고, 오히려 수술하기 전보다 시력이 더 좋아졌어. 요즘도 그 시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도 희망을 가지시면 됩니다. 한 반년 사이에 금방 좋아졌죠. 바닥부터 시작해서. 이게 물론 눈의 회복의 여러 조건에는 그 사람 실제 나이도 있고, 젊은 사람일수록 회복이 좀 잘 된다고는 해요. 이제 그 사람 뭐 신체 건강 정도나 뭐 관리하는 습관 이런 게 중요한 건데, 어차피 뭐 이미 나이나 그런 건 어쩔 수 없고, 저는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. 먼저 들어가기 전에 외모도 한번 보면은, 이게 처음에 수술하고 났을 때는, 이게 처음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집에서 처음 머리 감은 거거든요. 처음에 수술하면은 한 2주 동안 머리도 못 감게 해요. 그래서 머리 완전 막 찌푸둥해 있는데 그래도 머리 감아서 좀 뽀송뽀송하죠. 이제 눈도 제대로 못 떠요. 이때 보면 진짜 눈도 제대로 못 뜨고, 형체가 어떤지도 분간도 잘 안 돼. 그러다 한 3주 지나고 나서 이제 보면 여기 눈이 시뻘게 있습니다. 진짜 어우 징그러운데,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막 밖에 보이고 다니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안대 끼고 다녔어, 안대. 여러분도 이렇게 밖에 돌아다닐 때 좀, 돌아다닐 땐 양눈으로 돌아다니는 게 좋고, 왜냐면 원근감이 떨어져서 좀 어디 막 위치를 찾기 힘드니까, 이제 어디 앉아 있을 때 이렇게 좀 안대를 하거나, 자기가 좀 눈 비비는 습관이 심하다 하면은 잘 때 이런 거 안대 껴주면 좋습니다. 이런 궁예 안대. 그 다음 한 한두 달 정도 지나면은 이게 좀 눈동자는 좀 불안정한 것 같긴 한데, 짝눈도 좀 많이 나아졌고, 눈의 핏기도 거의 다 사라졌어요. 그리고 지금은 네,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. 아, 이 사진 죄송합니다. 너무 못생겼네요. 자, 그럼 이제부터 회복을 어떻게 하느냐, 세 가지 팁을 이제 좀 공유를 해볼까 하는데, 첫 번째는 잘 챙겨 먹는 겁니다. 밥 잘 챙겨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영양제를 좀 꾸준히 드시면 좋아요. 저도 이런 카페 같은 데서 추천을 받아서 세 가지를 진짜 꾸준히 복용을 했고, 그때부터 진짜 눈이 많이 좋아져서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이제 루테인이라고 하는데, 루테인은 황반, 그러니까 눈동자, 쉽게 생각하면 눈동자인데, 이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유지 개념이에요.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, 저는 이제 이런 거 영양제 구입을 할 때 공신력이 있는 해외 직구 사이트를 이용을 합니다. 국산께 싫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, 좀 직구품이 많이, 퀄리티가 많이 좋아요. 이런 막 저명한 브랜드들도 많이 있고, 저는 그래서 아이허브에서 주로 구매를 하고, 이런 거 구매하는 링크는 제가 나중에 따로 밑에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루테인은 보면 하루 그 최대 권장량이 20mg이에요. 근데 저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마쿠가드라고 해서 10mg이 들어있는데, 루테인이 좀 얘기 들어보면 배출이 좀 안 되고 남아있다고도 해요. 그런 게 남아서 쌓이면은 몸에 되게 안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. 저는 주로 이제 10mg짜리를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. 그래서 드시고 싶은 분은 20mg씩 드셔도 됩니다. 루테인은 그리고 국산품 중에도 되게 너무 많아가지고 싼 게 많이 나와서 국산 거 드셔도 괜찮습니다. 두 번째는 아스타잔틴인데요. 이게 얘 같은 경우에는 유지가 아니라 이제 눈의 혈류를 증가시켜주고 시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친구예요. 얘가 아마 도움이 제일 많이 됐을 텐데, 이제 좀 빨갛게 생겼거든요. 얘 같은 경우에 이제 국산품 중에 제가 알기로는, 지금은 나왔을지도 모르는데,
12mg짜리가 없어요. 6이나 이제 많아야 8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6mg짜리 하루에 2알씩인가 먹어야 될 텐데, 이렇게 해외 직구 이용하시면 이런 메이커에서 하루에 한 알로 끝낼 수 있는 12mg짜리 아스타잔틴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너무 잘 아실 텐데, 크릴 오일 포함된 오메가3를 드시면 됩니다. 이 링크는 제가 나중에 밑에 따로 달아두도록 할게요. 아무튼 눈 건강 유지하는데 이렇게 루테인, 아스타잔틴, 오메가3 이게 3대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, 이게 하루에 전부 다 하나씩 먹는 거거든요. 공복에 먹어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아무튼 섭취도 편하고, 한 개당 가격 따져보면 100원 살짝 넘어갈 거예요. 그래서 하루에 300원, 한 달에 10,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 가격인데, 진짜 눈에 이 좋은 것들이 가격이 이렇게 싼데 저희는 약간 좀 등한시하고 있었다. 그래서 그동안 좀 등한시하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이렇게 구매해서 꼭 꾸준히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또 이 이외에도 좀 자기가 경제적 여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피크노제놀 이런 것도 괜찮고요. 그리고 또 수술 초기에 안압이 좀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. 안압이 이제 눈의 압력이라고 해서 10에서 20 정도가 정상범위인데, 수술하거나 하면 얘가 좀 눈이 흥분을 해서 압이 좀 높아져요. 이 안압 관리 못하면 녹내장까지 올 수도 있는데, 만약에 자기가 좀 안압이 높다, 이게 병원 안 가보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약간 좀 눈이 어지럽거나 좀 머리가 아프면 안압이 높다는 증거거든요. 그런 분들은 이런 안압 보조제 같은 거 따로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생활 습관. 이건 뭐 100번을 말해도 부족할 게 없죠. 당연히 제때 자고 제때 일어나는 건 기본이고요. 그리고 또 여러분들 보면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이나 뭐 살다 보면은 컴퓨터나 핸드폰을 안 만질 수가 없어요. 최대한 안 하는 게 베스트인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.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플럭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. 그냥 네이버 같은데 검색해서 공짜로 다운받을 수 있는데, 이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블루라이트 차단 스크린 필터, 어차피 요즘 핸드폰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탑재돼서 나오기도 하는데, 이렇게 따로 어플을 깔아가지고 블루라이트 차단해서 생활해 주시면 눈의 피로를 좀 덜 수 있다. 알아두시면 되고, 또 안경 끼시는 분들은 이제 요즘 안경 가면은 블루라이트 차단 필터나 이런 거 되게 잘 돼 있는 안경알이 많아요. 조금 비싸긴 한데 또 가격 들여서 하나쯤 해서 다니시는 게 좋고, 또 요즘처럼 햇빛이 좀 많을 때는 나갈 때 좀 선글라스 끼고 돌아다니시는 게 간지에도 좋습니다. 간지 안 난다고요? 죄송합니다. 세 번째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, 멘탈 관리예요. 이게 좋은 멘탈 속에서 좋은 걸 챙겨 먹고 잘 잘 때 그 자는 과정에서 좋은 회복 호르몬들이 나와서 눈이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멘탈 관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. 여러분들 이렇게 슬퍼하고 있을 때 그래도 주변에서 도와주는 가족들도 있을 거고, 저는 가족들이 머리도 감겨주고 되게 많이 도와줬습니다. 병원도 데려다주고, 뭐 병문안 와주는 친구들, 이제 전화 위로 전화 해주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, 뭐 소중한 회사 동료들도 있을 거예요. 아무튼 이런 사람들 생각하면서 책임감 가지고 빨리 회복하시면 됩니다. 이 이외에도 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연인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, 참고로 저는 여자친구가 없습니다. 갑자기 현타 오네요. 아무튼 멘탈 관리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. 그 다음은 이제 많은 카페나 이런 오픈톡방 같은 데서 주변에서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들을 몇 개만 좀 모아봤어요. 뭐 더 필요하신 질문은 댓글 같은 걸로 받긴 받을 텐데요. 한번 확인해 보면, 회사나 이제 학교는 언제부터 다시 나갈 수가 있나요?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, 저도 한 3주 받았었는데 일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2주 정도 쉬고 출근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한 최소 2주에서 한 달은 휴식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, 뭐 직업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자기가 좀 무거운 거 많이 들고 힘써야 되는 일을 주로 한다 하면은 한 달은 넘게 쉬어야 됩니다. 이게 또 안압이 올라가거나 이제 막막 붙은 거에 손상이 갈 수 있어서 힘쓰는 거는 좀 한두 달은 자중해 해야 돼요. 또 다음은 세안 및 머리 감기 언제부터 가능할까요? 라고 물어보시면, 최소한 1주에서 2주는 안 감는 게 좋아요. 진짜. 근데 너무 기름지다 싶어서 감아야 된다 하면은 허리 숙여서 이렇게 눈이 바닥 보게 해서 감으면 안 되고, 미용실처럼 뒤로 누워서 감아야 됩니다. 주변 사람의 좀 도움을 받아서 집에서 뒤로 제끼고 감으시던가, 아니면 이제 좀 평소에 좀 단골 미용실을 확보해 둬서 한 1,000원, 2,000원만 내고
이렇게 누워서 감고 머리만 감고 나올 수 있게 좀 그런 상황도 이해해 줄 수 있는 좀 단골 미용실 같은 거 만들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세 번째, 이제 미용, 염색이나 파마 같은 건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? 라고 물어보시는데, 이제 한 최소한 2개월에서 6개월은 그런 거 파마나 염색할 때 그런 성분이나 이런 열 같은 게 눈에 굉장히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. 6개월 정도 피하는 게 좋고, 저 같은 경우에도 되게 직모인데 그냥 커트하면서 참다가 6개월 정도 지나고 이제 파마했어요. 아무튼 반년은 참아야 된다. 그리고 화장 같은 경우엔 제가 여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네요. 다음 네 번째,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도 되게 운동 좋아하기 때문에 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? 하면 격렬히 머리를 흔드는 운동은 진짜 거의 평생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뭐 이제 사례 같은 거 찾아보면 축구 선수 중에 이제 뭐 망막박리 수술하고도 헤딩 잘 하는 축구 선수도 있어요. 검색해 보시면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수술한 뒤로 축구나 이제 농구, 뛰기 같은 건 이제 거의 안 합니다. 원래도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서 초기 때는 간단한 걷기나 이제 실내 사이클, 이제 훌라후프 같은 거 하시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나중에 이것도 운동하는 단계도 따로 컨텐츠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. 이제 2개월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힘은 좀 써도 돼요. 무거운 거 조금씩 들고 너무 오래 힘을 쓰면 안 좋겠지만 근력 운동은 가능하나 한 50% 정도 강도로 하면서 점차 늘려 나가는 게 좋습니다. 뭐 저희가 뭐 운동으로 돈 벌어먹는 사람이 아니라면 너무 이런 막 3대 막 4, 500 치고 하는 거에 욕심은 이제 좀 수술하고 나면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이제 술은 언제부터 마시는 게 좋을까요? 라고 하는데 이미 이런 질문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회복 빨리 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는 거고요.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은 안압을 위해서 진짜 음주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. 술을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. 혈관이 흥분을 해서. 그럼 이제 눈의 혈관까지 같이 흥분하고 뛰어서 안압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. 아까 얘기했듯이 안압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회복에도 안 좋고 녹내장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. 웬만하면 술은 한 3개월 정도 참으시고 그 뒤에도 과도한 음주는 좋지 않다는 거 항상 명심해 두시고요. 다음은 수술 초기에 스마트폰 사용량은 줄이는 게 좋은가요? 라고 하는데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. 거의 안 하는 게 좋아요, 진짜. 웬만하면.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차라리 그냥 쬐끄만한 핸드폰 보지 말고 컴퓨터 연결해가지고 PC카톡 하시거나 그냥 재밌게 게임이라도 하는 게 더 낫습니다. 물론 아까 설명드렸던 그 블루라이트 차단 어플 같은 건 깔아두시고요. 다음은 이제 영양제 이외에 눈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? 라는 질문인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 마스크라고 해서 눈 발열돼서 이제 자기 전에 잠깐 한 10분 정도 뜨겁게 해주는 거 있거든요. 이거 해주면 안압도 내려가고 눈에 피로도 덜어주고 회복도 잘 되고 되게 좋습니다. 또 이게 눈 혈관이 약간 좀 목 근육하고 좀 연결이 돼 있다고 해요. 눈이 약간 뻑뻑하시거나 할 때 목 이렇게 스트레칭 좀 해주시면은 한번 하고 나면 뻑뻑한 거 좀 풀리는 거 느껴지거든요. 그리고 목 관리 좀 잘 해주시고 눈도 이렇게 깜빡깜빡 떴다 감았다 반복하는 것도 눈도 촉촉해지고 안구 건조증도 예방하고 좋습니다. 이런 것들이 영양제 이외에 좀 도움이 된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상 만들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 이거는 첫 번째는 저희가 3개월만 참아서 30년 건강한 눈으로 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3개월 못 참아서 막 재수술하고 막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진짜 여러분 향후에 30년을 생각하면 3개월 정도는 짧은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막 젊은 분들은 술도 마시고 싶고 운동도 하고 싶을 텐데 저도 다 이해하지만 3개월은 참는 게 좋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 기회를 바탕으로 눈뿐만이 아니라 다른 건강도 좀 신경을 쓰자. 저도 이 뒤로 이제 많은 영양제들이나 이런 거 건강관리에 대해 좀 알게 돼서 여러 가지로 많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. 또 마지막으로 언젠가 눈은 나이 먹게 되면 노화가 찾아올 텐데 그 전에 신나게 세상 좀 많이 좋은 세상 많이 봐두고 많은 사람들 만나서 얘기도 하고 친구도 많이 사귀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좀 시국이지만요. 여기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끝으로 양아치 고릴라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